안녕하세요. 최인원입니다. EFT와 화근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책 엄마 뱃속 트라우마 치유 EFT 167쪽에 나오는 혼전 임신 아기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엄마 뱃속 트라우마 유형 중에 아주 많은 게 혼전 임신으로 생긴 아기인데요. 만약에 엄마가 적극적으로 낙태 의사를 가졌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 그런 거라면은 이런 아기는 전형적인 낙태 생존자 증후군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엄마가 아이를 낳을까 말까 이렇게 망설인 상태였다면은 혼전 임신 아기는 보통 다음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갖게 되는데 이 생각 감정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생각과 감정을 갖게 되는 이런 것을 혼전 임신 아기 증후군이라고 제가 명명했습니다. 꼭 혼전 임신 아기가 아니더라도 부모가 아이를 낳는 것에 망설임이 있었다면 혼전 임신 아기 증후군과 유사한 심리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혼전 임신 아기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전 임신 아기의 자아상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언제 잘못될지 모른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 걱정, 두려움, 공포, 강박증 이런 게 잘 생깁니다. 혼전 임신 아기의 가장 큰 공포는 자신의 목숨을 포함한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거죠. 엄마와 아빠가 결혼해서 자기를 낳을지 아니면 양가 가족들이 자신의 탄생을 허용할지 엄마가 결혼은 못해도 자신을 낳아줄지 엄마가 자신을 낳아서 버릴 건지 이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거든요. 혼전 임신 아기인 경우에는. 물론 결혼을 약속한 상태인데 혼전 임신이었다. 그러면 조금 불확실성이 줄 수도 있겠지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긴 아기는 이 불확실성이 엄청 큽니다. 혼전 임신 아기는 불확실성은 곧 죽음, 끝장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불확실한 상황을 극단적으로 회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모든 변화는 불확실성이 초래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도 그만큼 싫어하고 변화와 불확실성을 극단적으로 회피하는 경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혼전 임신 아기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사업보다는 교사나 공무원 이런 불확실성이 적은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는 강박증도 엄청 잘 생깁니다. 두 번째 자아상. 찍소리도 내면 안 된다. 숨죽이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나를 드러내면 안 된다. 없는 듯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신념들이 무기력, 감정 억압, 발표 불안, 무대 공포, 시선 공포 이런 걸로 많이 발전하는데 이거는 모든 낙태 생존자들이 다 갖고 있는 심리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생기냐면은 불확실한 상태에 놓인 아기는 마치 근처에 고양이가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채로 숨어있는 쥐와 같은 심정을 갖게 됩니다. 존재가 드러나면 위험해지거든요. 최대한 없는 듯이 있어서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이런 어떤 생존의 욕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아상이 생깁니다. 세 번째 자아상, 엄마 힘들게 하지 않을게, 없는 듯 있을게, 엄마 말 잘 들을게, 제발 나를 낳아줘. 이런 신념들이 요구도 거절도 못하는 착한 아이 증후군, 울지 않는 아이, 감정 억압, 이런 것들로 많이 발전합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아기는 자신이 태어나서 살 수 있는 길은 쓸모있는 아기가 되는 것 뿐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쓸모있는 아기가 되려면 착한 아기가 되어야 합니다. 착한 아기는 엄마에게 요구하거나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엄마가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착한 아이가 되는데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사례가 있는데 전에 공황장애로 온 30살 미혼 여성이 있었어요. 5살 때 오줌을 쌌는데 아빠가 장난으로 또 오줌 싸면 혼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말 듣자마자 그 뒤로 한 번도 오줌 싼 적이 없대요. 5살짜리가 오줌 싼다고 혼났다고 안 싼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혼전 임신 아기는 극단적으로 착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말을 절대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 조직에 들어가면 조직의 말을 극단적으로 듣고 순종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 여성도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사고 쳐서 태어난 아이였거든요. 네 번째 자아상입니다. 내가 엄마 아빠 인생의 걸림돌이다. 내가 엄마 아빠 인생 망쳤다. 전부 나 때문이야. 이런 신념 때문에 미안함, 죄책감 이런 게 잘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엄마 아빠가 사고 쳐서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은 경우에 보통 이런 게 많습니다. 저한테 상담받은 사례 중에 몇 건 있는데 이 친구는 20대 대학생이었는데 항상 어디 가나 뭔가 죄인 같은 심정으로 살고 있었어요. 우울감과 불안이 엄청 심했고 항상 어디 가서도 찍소리를 못하고 누가 뭔가 조금 안 좋은 표정을 보이면 내가 또 뭐 잘못했나? 항상 뭐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또 뭐 틀렸나? 죄책감, 미안함, 자책 이런 게 엄청 항상 많았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엄마 아빠가 사고 친 거예요. 아기가 생겨서 결혼했는데 조금 살다가 이 친구가 17살 됐을 때 엄마 아빠 이혼한 거죠. 이런 식의 사례가 여러 건 있는데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마어마한 미안함,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엄마 아빠 인생 망가졌다. 이런 미안함을 갖고 있더라고요. 다섯 번째 자아상입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나는 괜히 태어났다. 다들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도 내가 부끄럽다. 이게 바로 창피함, 수치심인데 혼전 임신 아기 증후군의 또 가장 대표적인 심리 증상이 수치심입니다. 이유도 모르게 왠지 모르게 자기 자신이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워요. 왜 이런 부끄러움이 생겼냐? 혼전 임신이라는 상황 자체가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혼전 임신한 엄마 자체가 아니면 혼전 임신한 엄마의 가족들 자체가 이 아기를 부끄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생긴 아기도 자기 자신을 맹목적으로 부끄러워하게 되고 이 맹목적인 부끄러움이 이 사람의 평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들은 부끄러움이 많고 그냥 남 앞에서 얼굴도 잘 빨개지고 엄마 치마폭 붙잡고 남들 앞에 잘 안 나가려고 하는 낯가림도 심하고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아상입니다. 여섯 번째겠네요. 나는 재수없는 아이다. 전부 나 때문이야. 자기 비난, 자기 혐오, 자살 충동 이런 걸로 발전합니다. 혼전 임신은 관계자와 그들의 가족 모두에게 대체로 당혹스럽거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요즘은 혼전 임신이 그렇게 크게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옛날에는 혼전 임신이면 엄청나게 부끄럽고 가족의 망신이고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혼전 임신인 경우에 당장 애 지워라 이런 말을 듣게 되고 낳아서 어떻게 키울 거냐, 애 지워라, 네 인생 망치려 작정했냐, 근본도 모르는 애를 왜 낳아, 그냥 당장 지우고 그 인간하고도 헤어져. 가족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막말을 듣게 되거든요. 혼전 임신한 그 남자나 여자는.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아기는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재수없는 존재, 자기 때문에 뭔가 다 잘못된 것 같은 느낌, 이런 걸 느끼겠죠. 나는 재수없는 아이다. 전부 나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비난, 자기 혐오 이게 엄청 커지고 결국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도 생기겠죠. 이러다 보면 자살 충동도 생기고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혼전 임신 아기의 인간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 세상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어디에도 내 자리는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외로움, 서러움, 막막함, 눈치 보는 아이, 기죽은 아이 이런 증상이 잘 생깁니다. 혼전 임신 아기는 대체로 처음에는 혼란과 당혹감을 부모와 가족에게 불러일으킵니다. 한마디로 이 아기는 불청객입니다. 남의 집에 맡겨진 아이처럼 어디서나 눈치를 보며 기가 죽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 어디에도 내 자리는 없다. 이런 느낌이 늘 듭니다. 상담하다 보면은 이 세상 어디에도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게 바로 낙태 생존자들, 혼전 임신 아기 증후군 이런 경우에 많이 나타나고요. 환영받지 못하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내 자리는 없다. 이런 느낌 많이 받습니다. 영어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심리학책 보면은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겁니다. I belong nowhere.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세상에 내 자리는 없다. 이거 같은 거잖아요. 영어로는 I belong nowhere이라고 표현 많이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세상에 내 자리는 없다 이거죠. 동물 다큐멘터리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온 건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영역 다툼이잖아요. 결국 모든 생명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자리 만드는 게 삶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내 자리가 없다고 느끼니까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는 이런 심리 상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불법 체류자,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사람. 실제 그런 느낌을 이런 분도 살아갑니다. 눈치 보고 자기 권리 주장하지 못하고. 혼전 임신 아기의 인간관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나를 손가락질한다, 다들 나를 비난한다, 다들 나를 혐오한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대인공포, 대인기피, 사람에 대한 의심, 은둔형 외톨이 증후군 등으로 발전하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은 혼전 임신 아기는 대부분 환영을 못 받잖아요. 심지어 극단적인 말도 듣죠. 지워라, 낳지 마라, 낳아서 어떻게 키울래 이런 말을 들을 가능성이 커요. 그게 다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잖아요. 남들에게서, 남들도 아니죠. 아기한테는 태어나면 다 가족인데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그런 말을 엄마 뱃속에서 듣다 보니까 이 아기는 모두 나를 손가락질한다, 나를 비난한다, 나를 혐오한다, 싫어한다 이런 생각 갖게 되고 이렇게 태어나기는 대인공포, 대인기피, 사람을 못 믿고 그러다 보니까 은둔형 외톨이도 되고 사회 부적응도 되고 시선공포, 사람 눈을 못 보고 사람 앞에 서면 얼굴도 막 잘 빨개지고 이런 것들도 잘 생기죠. 여기까지 해서 혼전 임신 아기 증후군을 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엄마 뱃속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그걸 잘 치유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